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봄길이라는 시인데, 자 여기 보면 갈래는 종류예요. 갈라진 종류, 갈래, 종류. 그러면 종류를 보는데 자유시 반대는 정형시겠죠. 근데 이제 형태가 정해진 게 아니야. 이건 보면 문장상으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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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있다, 있다 이렇게 서술어가 되어 있거든요. 있다 하고 가운데 보라가 하나 딱 있고. 그렇게 돼서 그 문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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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있다, 있다 이렇게 6문장인데 행으로는 그냥 14행으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라고 규칙적으로 나가다가 보라라고 이렇게 눈동자처럼 만들어 놨겠죠. 보라로. 근데 자유시면서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감정을 서술한 거예요. 서정시예요. 서정시. 서정시. 봄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봄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순수시는 이제 예술시라고 하겠죠. 순수하게 감정을 서술하고 순수 예술시. 어떤 뭐 경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제적으로 자기 느낌, 순수한 감정 예술 적으로 그냥 쓴 걸 수 있어요. 이 시는 어떤 성격인가? 아까 그랬죠. 있다, 있다. 이걸 단정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다는 단면이죠. 감정의 한 단면을 얘기한 게 단정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죠? 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체의 희망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긍정적이면서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조는 뭐 단정적, 희망적어죠, 단정적어죠, 단정적어죠, 긍정적어죠, 단정적어죠 이렇게 상관없어요. 희망적어죠. 이 시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망. 자, 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소박하고 편안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이거 보시면 일행에서 6행 사이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이 또 있겠죠. 그렇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또 길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졸업하면 또 새롭게 입학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들이 생기는 거죠. 7에서 9행은 강물이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뭐 그럼 끝날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돌아오잖아요. 멈췄던 강물은 녹으면 풀어서 또 흐르고. 그러니까 암울하고니까 고자가 들어가져요. 암울하고 다음에는 절망적인 이렇게 상황이 됐죠.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또 희망이 있겠죠. 그래서 14행, 10에서 14행 보면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이게 스스로 일으켜야죠. 스스로 자신의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이나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다지지 못하면 근데 끝난 게 돼버리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스스로 사랑이 되고 봄길을 걸어가고 의지를 키워가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봄길의 표현에서 봄길의 표현에서 표현상 특징에서 뭐 계세요? 어떤 관념을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고 금방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사랑이나 희망은 좀 더 추상적인 감정이니까요.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성하니까 추상과 대비되는 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대립되는 관점이 있으니까. 관념은 생각이고 이미지라는 것은 나와 있는 시각, 청각 뭐 이런 걸로 촉각 이런 걸로 형상화한 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봄길을 의미하겠죠. 구체적인 이미지는 봄길. 단정적 어조는 있다 이렇게 말투가. 어조는 통일 서술어를 쭈루루 훑어보면 어조, 분위기, 태도가 나와요. 뭐뭐가 있다라는 게 이게 있다고 여기 존재한다고 확신에 찬 태도로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며 있다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이 이제 가군이겠죠. 제가 끝에 나왔으니까 가군. 그러면서 이게 표현이 길이 끝났어요. 근데 새로운 길이 있대요. 병립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런데 글이 끝났어. 그렇지만 새로운 게 있어. 그러면 또 새로운 차원이잖아요.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동시에 존재 못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차원의 뜻. 그러니까 길이 끝났는데 또 길이 있다. 그 같은 길이 아니죠. 네. 앞에 글하고 앞에 길은 중학교까지라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길, 그 다음에 대학교 길 이렇게 차원이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으로 더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봄길은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길이야. 아, 그럼 봄 전에는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었다고, 겨울. 그럼 겨울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을 대표할 테고,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희망과 사랑을 갖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로드무비잖아요. 길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인생길, 인생살이의 길 이런 게 되겠죠. 길, 인생살이의 길.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길이 있어서 사람이 갔냐? 사람이 가다 보니까 길이 됐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가는 게 길이지.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암울하고 절망적인 겨울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네. 희망과 뭐라고요? 네모네모에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희망의 삶, 희망과 사랑. 그러니까 좀 되게 이제 순수한 그냥 편안하게 쓴 글이에요. 다만 역설적인 그 느낌이 있어서 그쵸?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길이 끝나는 곳인데 길이 있다. 끝났는데 길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걸 합쳐주는 순간 역설이 된다는 거지.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길이 된다는 거지. 길이 끝나는 거는 길이 없어. 이거 모순이야. 그래서 모순형용이라고 하죠.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자칫 이렇게 공허.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는 힘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라 라는 주제는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라 라는 주제를 뭐하는 효과? 편요? 그냥 강조해요. 아, 강조. 효과적으로 다릅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런 강조 이런 건 네모칸 치면 아휴 당연한 거라. 자, 대조적 시민은 동그라미 세모로 쳐야 돼서 이거를 세모로 쳐야 되고 이거는 동그라미 치는 게 좋죠. 길이 끝나는 요 길은 뭐라고요? 부정적 길이죠. 네. 요거는 긍정적 긍정적 길이죠. 이렇게 짝을 맺혀야죠.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멈춘 것 때문에 부정적이죠. 네네. 그럼 요거를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쳐야 돼. 강물은 멈췄다. 새들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새는. 그죠? 그런데 이 뭐라고요? 이 길이 자체가 뭐라고요? 희망을 뜻하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알려줘.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길이요. 내 공부법 쓰잖아요. 길 만들라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근육이 흩어져. 요 흩어져 때문에 서술어를 봐야 돼요. 이게 체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걸 체험에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무엇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데 길을 위해서 끝없이 무엇으로 남아있는 사람? 응?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한없이 무슨 길을 걸어간다? 봄길.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이렇게. 봄길. 됐어요? 네. 이건 뭐가 끝난 것이에요? 희망이? 응? 그것도 뭐 희망이 끝나는 거, 사랑이 끝나는 거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요 사랑이 끝나는 곳이니까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세모죠. 네네. 그러니까 서술어랑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다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자, 어떤 체언이 있고 그걸 설명하는 용언이 있었을 때 이걸 합쳐가지고 이 용언이 긍정적이면 동그라미를 치고 이 용언이 부정적이면 여기에다가 세모를 치는 거예요. 용언이 긍정 부정도 아니면 중요하면 네모를 치든지. 구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봄길의 작가가 추구하는 인간은 뭐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뭐하는 사람? 다짐? 개척하는 사람, 아. 도전하는 사람, 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해 기꺼이 왜 희생해요? 희망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가죠. 간 길을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어. 불쌍하네요. 불쌍하네요. 왜 불쌍하냐? 이게 선구자인데. 그러면 그 지구의 선구자들은 다 불쌍하냐? 알겠습니다. 심리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말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네.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을 뭐하는 실천하는? 그래 실천하고 개척하는 사람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너 어떤 사람이 돈도 안 받고 네이버 지식인에다 답변하면 불쌍하냐? 아니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사회에. 알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이 인류가 걸어갈 길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쌍해? 아니요.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길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시인데 특징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데 이 어조 이렇게 이따 하는데 이 보라가 눈동자처럼 딱 다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이걸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명령형처럼 이렇게 시의 구조를 만든 이유 그쵸? 보라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꼬짐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면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뭘 봐냐? 그 앞서간 사람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 개척자면서 희생자면서 선구자인 사람을 보라. 이 보라 저 두 글자가 이 시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 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표현할 때 이게 뭐 역설적 표현도 뭐 이 시험제 나오니까 모순형용 별거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 절망적이다 끝나는 곳이니까 요 사랑이 끝나는 곳이니까 이 사랑 자체는 좋지만 끝나는 곳이니까 이 사랑은 쇠잔하고 떨어져가고 줄어가는 얘기잖아. 그지? 불안해하는 이런 것처럼 서술어하고 체언하고 연결해서 보는 거랑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이 길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길 자체이면서 사랑이면서 개척하는 그죠? 그래서 이 수식한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봄을 품은 길, 희망을 가진 길. 그러면 이 길을 살아가는 사람, 길 자체가 인생이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돈산동 동화쌤입니다.